안녕하세요. 저는 더 좋은 청년금융을 위해 대한신용평가를 연구하고 있는 크레파스 솔루션 김민정입니다. 대한신용평가라고 하면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도 어렵고 신용평가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은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신용평가라는 부분은 사실 과거에는 담보가 없으면 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과거에 금융거래를 꾸준히 해서 신용을 쌓으면 그 신용을 인정해서 담보가 없어도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평가 방법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금융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첫 번째 금융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과거에 금융을 잘 갚았던 기록이 없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용이 낮아서 새로운 금융기회를 받을 수가 없었고, 특히 청년이나 주부, 외국인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서 충분한 금융기회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칭해서 대안신용평가라고 합니다. 사실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전통적 신용평가, 신용등급에서 할 수 없었던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었던 것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과거에 금융거래를 했던 경험은 없지만 자기의 모든 어떤 금융 기록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고 잔돈도 한 푼 두 푼 잘 모으고 있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똑같은 5등급이라도 좀 더 믿을 수 있는 신용이 즉 높은 5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근데 알아내기 위해서 전통적으로는 사람이 오랫동안 따라다니거나 굉장히 많은 대면 인터뷰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죠. 소액 대출을 하기 위해서 점점 높아지는 인건비로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요. 우리들이 남기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지표들, 즉 비헤이비어 데이터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성실하고 자기 관리에 꼼꼼하게 하고 있는지를 추측해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소셜, 모바일, 인터넷 등에서의 디지털 족적을 분석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의 패턴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대안신용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안신용평가의 적용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자영업자가 막 매장을 오픈했는데 그 오픈한 매장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매출 기록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매출 기록을 보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집을 좋아하는지, 좋아요를 많이 누른 맛집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생업체네라는 부분을 알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패턴들도 우리가 금융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대안정보의 활용 사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안신용평가를 만드는 회사들이 하는 일은 눈금이 굉장히 정교하고 온도의 변화에도 간격이 늘어나지 않는 정확한 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가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를 2cm 그을지 4cm를 그을지라는 어떤 의사결정들은 돈을 실제 집행해주는 금융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금융사가 그동안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거절했던 사람들 중에서 좀 더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척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 스몰데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몰 데이터가 전통적으로 예측력이 높은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비교를 할 경우에 우리가 대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은 원래 사용하던 금융정보에 비해서는 예측값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그냥 사용해서는 우량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을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AI, 머신러닝 모델 같은 부분인데요. 머신러닝 모델이나 AI의 알파고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을 이미 다 보셨겠지만
하나하나의 조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왜 알파고가 거기에 돌을 놓았는지라는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기보를 분석하면서 가장 높은 승률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작동을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의 데이터는 굉장히 예측값이 낮아요. 예를 들면 얼마나 그 배터리가 잘 완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그 스마트폰의 OS를 잘 업데이트를 했는지, 수신한 것 대비 발신한 대비의 어떤 그 문자 기록 전송들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갑자기 끊기거나 튀거나 한 적은 없는지 등등에 대한 하나하나를 볼 때는 과연 이게 신용 의사결정과 관계가 있을까 싶은 그런 정보들인데요. 이 부분을 엔드 하면서 다 엮어내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뭉쳐져 있던 그냥 중위험군이라고 분류됐던 사람들을 조금씩 흩어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거래해도 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대상자구나 라고 발견을 할 수 있어서 추가 기회를 줄 수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그 의사결정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신 모형을 만들어서 결과값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5.5는 저희 크레파스의 플래그십 서비스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신용평가 모형이 정교하다 하더라도 실제 금융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주는데 관심이 없다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모델도 더 잘 거절하는 용도로 밖에는 사용될 수 없을 텐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5.5라고 하는 청년 금융을 위한 P2P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하는 체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연을 보고 청년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 등급과 대한신용평가 알고리즘으로 청년을 먼저 필터링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청년들이 필요한 어떤 사연 같은 것을 보고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주시는 그 금융이 매칭되는 시스템인데요. 장기 아르바이트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완충적인 생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누군가가 자기의 꿈이 이런 건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투자가 필요하고, 그러면 나는 이 투자에 대한 것을 나중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도 돌려줄 것이고 저도 성장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는 우리 청년들이 참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데, 다만 어른들을 위한 평가 체계를 그냥 크기만 작게 만들어서 청년들에 자꾸 적용하다 보니까 청년 자체는 신용이 있는데 마치 신용이 없는 것처럼 평가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더 좋은 대한평가, 더 좋은 대한금융을 많이 확대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저희 청년 5.5에 대출을 신청할 때는요, 대출을 신청하는 그 시점에서 정보 조회에 대한 부분들과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제공한 스마트폰의 접속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SNS의 기록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정보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그 굉장히 거부감이 좀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데이터를 함부로 쓸 수 있게 세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청년들이 이제 제공한 정보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부 다 암호화가 돼서, 단방향 암호화가 돼서 서버에 전송돼서 패턴화가 된 이후에 패턴 정보만 사용되고 로데이터는 다 삭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정보를 누가 읽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사실 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는 컨텐츠를 읽는 것이 아니고 로그 파일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시간, 시간의 편차,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안정적인 패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분이 누구하고 연락했는지, 무슨 글을 썼는지 하는 거는 사실 현존하는 기술에서는 분석해서 신용평가에 반영할 방법도 없고 실익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비금융 정보까지 활용을 해서 대출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위험천만한 일처럼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금융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다만 금융사의 리스크 부서가 아니라 금융사의 마케팅 부서나 상품 기획 부서에서 새로운 고객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량한 고객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적용했었던 그런 다양한 기준들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 큰 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지금 막 신생 기업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더 잘 갚을 거야 라는 어떤 감이 생기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팩터들을 가지고 볼 때 동일한 신용등급 5등급이라 하더라도 5등급 중에서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징후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디지털화한 겁니다. 만약에 친구가 한 1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신용등급이든 그 사람이 얼마를 다른 데서 대출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빌려줘도 되겠다,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머리에 들 거거든요. 그게 빅데이터 분석인데 저희가 사실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데이터 아니면 스마트폰 사용 이력 같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제휴 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빅데이터나 대안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강할 텐데요.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은 팩트 체크가 아니고 패턴 체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일관성 있고 안정성 있고 꼼꼼하게 관리하고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런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해냄으로써 마치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봤었던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리스크의 등급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A, B, C, D, E 이렇게 더 상세하게 구분함으로써 더 우량한 사람들한테는 한꺼번에 거절당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 저희가 집중하는 이유는 청년층이 가장 아픈 곳임과 동시에 청년층이 가장 효율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년기에는 대부분 다 돈이 없죠. 그런데 청년기에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돈으로도 앞으로 인생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도전도 할 수 있고 뭔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청년들은 사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기는 하지만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은데 소방관 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달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시험에 집중하고 싶다. 교사 임용고사에 이제 해서 임용을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가 얼마가 남아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한데 장기 아르바이트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완충적인 생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50대, 60대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청년들에게 그 금융을 마중물과 같은 금융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 그 임팩트가 점점 더 자라나서 청년이 성인이 되고 성인이 다시 중장년이 되면서 다시 청년들에게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첫 번째로 청년 금융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일반적인 P2P처럼 그 마케팅을 하거나 수익을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막 유치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가 유입되는 속도가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저희는 팬클럽 같은 투자자들이 계십니다. 저희한테 투자를 하는 분들은 나도 세상을 위해서 좀 더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거창한 기부는 내가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도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페이백 하는 게 아니라 페이 포워드 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개인 팬클럽 같은 투자자 그룹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참해 주시는 각종 이제 기관이나 기금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을 이제 기초 자금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대출 상품에 대한 것도 좀 다양해질 거고 저는 무조건 아주 초저가 금리만 청년들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청년이 쓸 수 있는 옵션이 더 다양해지면 청년의 선택권이 더 많아지면 당당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상품도 좀 더 다각화하고 투자자들도 더 다양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아진 사람이고요. 또 하나의 사람은 신용의 기회를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형성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에 이제 속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청년만이 아니라
그 기존의 신용등급이라는 체계에서는 판단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향후에 발전시켜서 지금은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은행을 사용하는 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마치 뭔가 자격기준, 신분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은행에서도 조금 더 높은 금리의 고객도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고 제2금융권에서도 더 우량한 고객한테는 은행 수준으로 더 우대해 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사실 만드는 것을 꿈꿉니다. 사실 금융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거든요. 모든 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은 기회가 있는 곳과 자금이 있는 곳을 연결해 줘서 우리 사는 세상을 좀 더 활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돈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사회인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다만 금융사는 본인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도 해야 되고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신용평가라는 부분이 좀 장착이 되게 되면 그것이 임의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청년 믿을만해가 아니라 이런 좀 지표화되고 검증된 시스템에 의해서 좀 더 대출을 해주어도 우리의 손실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량 집단이라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레파스 솔루션이 생각하는 선한 금융이란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다.